I love the Smiths. Sorry? I said I love the Smiths. 500일의 썸머는 독특한 플롯을 지닌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첫눈에 반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 속에서의 감정선을 순차적으로 그려내는 기승전결식 로맨스 영화의 공식을 어떻게든 벗어나려 애를 쓰는 듯하죠. 특히 작가의 특별히 너 제니 백맥 나쁜 년 이란 인상적인 자막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썸머와 헤어진 톰이 무심한 표정으로 접시를 하나씩 깨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 처음 관객은 톰이란 남자가 어떤 여자와 헤어졌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영화는 날짜를 뒤죽박죽 오가며 비틀기 연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러한 플롯은 이질감 없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대조, 비교 등의 효과로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하지만 리뷰 영상에선 복잡한 플롯을 해체하여 다시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이해가 쉽기 때문이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일째인 1월 8일, 톰은 회의 중 사장 비서인 썸머를 처음 봅니다. 섹시한 듯 청순한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한 톰. 영화에선 그녀가 스치기라도 하면 남자들이 모여들고 집주인은 그녀의 외모에 반해 9.2% 낮은 임대가를 제시했다 등의 말로 썸머의 매력을 설명하죠. 3일째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부터 썸머가 말을 붙여도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는 등 콧대가 높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톰은 4일째 엘리베이터에서 썸머와 단둘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썸머가 톰의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노래를 듣고 먼저 말을 거는데요. You've good taste in music. 톰이 듣고 있던 스미스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썸머. I love him.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톰은 설마 하며 마음이 설레이죠. 8일째 회사에서 톰은 썸머와 회사에 오게 된 동기, 즉 자신은 건축을 전공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금의 감사카드 문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꽤 긴 대화를 나눕니다. 11일째 어리지만 똑부러지는 자신의 여동생 레이첼에게 톰은 썸머에 대해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가 오빠인 톰과 같은 별종과 영혼의 반려자가 되란 법은 없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레이첼. Just because some cute girl likes the same bizarro crap you do, that doesn't make her your soulmate, Tom. 22일째 톰은 친구들에게 썸머와 있었던 일을 말하며 자신이 작업을 걸어봤는데 썸머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작업이란 것이 고작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말을 건넸는데 짧게 좋았어요 라고 말했다던가, 썸머가 지나갈 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흥얼거렸던 노래를 틀어놨는데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게 이유였죠. 그런 톰을 친구들은 이상한 놈으로 봅니다. 28일째 회식 날, 처음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톰은 회사 회식에 썸머도 올 것이란 말에 회식에 참석합니다. 썸머는 톰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무대에 올라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첫 무대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썸머. 가벼운 율동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썸머의 모습에 톰의 눈엔 하트 뿅뿅이죠. 노래가 끝나고 다시 긴 대화를 나누는 톰과 썸머. I wanted to sing Born to Run, but they didn't have it. I love Born to Run. Me too. So you have a boyfriend? No. Why not? 남자친구가 있냐는 톰 친구의 질문에 현재 남자친구는 없고 누군가의 여자친구로 얽매이는 게 부담스럽다는 썸머의 대답에 톰은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톰은 사랑에 대한 운명론을 이야기하죠. 이에 자신의 부모처럼 사랑은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썸머는 사람을 사귀긴 하지만 사랑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등의 말을 하죠. 이 장면에서 사랑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게 되는 두 사람.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며 술에만 취한 친구는 톰이 썸머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해버리고 톰이 싫지만은 않았던 썸머는
사실이냐며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톰. Yeah, of course I like you. 31일째 복사실 복사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톰과 썸머. 인사를 하는 톰에게 썸머는 다짜고짜 키스를 합니다. 사랑은 믿지 않는다는 썸머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튼 34일째 What are we looking for again? 키스를 한 두 사람은 이케아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케아 내 쇼룸의 소파와 침대, 부엌에서 귀여운 상황극을 하며 즐거워하는 톰과 썸머. Darling,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but there's a Chinese family in our bathroom.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긴장된 톰과 달리 이미 옷을 벗고 기다리는 썸머에게 톰이 다가가고 다음날 모든 걸 가진 듯한 표정으로 썸머의 집 문을 열고 나오는 톰의 모습과 경쾌한 발걸음에 맞춰 그와 동시에 영화는 잠깐 뮤지컬 느낌으로 바뀌죠. 톰이 앞을 지나감과 동시에 길거리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하라도 해주는 듯 톰의 주변에 몰려들죠. 그리고 톰과 함께 흥겨운 춤을 추고 행가래도 태워주는 사람들. 이러한 장면이 이질적이지 않고 영화에 잘 녹아드는데요. 이는 감독 마크 웹이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라 생각해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95일째 썸머는 자신의 팔에 톰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정성스레 그녀의 팔에 건축물을 그려주는 톰. 109일째 톰은 처음으로 썸머의 집에 들러 또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문제는 둘의 관계가 아직 연인은 아니라는 점이죠. 손도 잡고 잠자리도 가지는데 친구 사이로 지내는 톰과 썸머. 톰은 답답해하고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합니다. Are you her boyfriend? It's not that simple. Sure it is. What, like, are we going? 118일째 톰은 초등학생이지만 성숙한 여동생 레이첼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습니다. It's like saying I love you. Yeah, I know what you mean. So 이에 레이첼은 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절당할까봐 겁먹지 말고 확실히 우리가 연인인지 친구인지에 대해 물어보라고 답하죠. Summer, I gotta ask you something. What's going on? 그러한 톰의 질문에 썸머는 I don't know. 행복하면 됐지 관계가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답합니다. 영화를 보며 저는 이때 톰이 우린 연인 관계야 사귀는 사이로 지내는 거야 라고 명확히 주장했다면 썸머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154일째 톰은 친구에게 썸머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미소, 머리칼, 튀어나온 무릎, 목에 있는 하트점도 사랑스럽다고 말하죠. I love the way she sometimes licks her lips before she talks. 191일째 미술 전시회장도 가고 You wanna go to the 영화를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두 사람. 그러다 259일째부터 둘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에서 대화를 나누며 썸머가 문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No. 한 남자가 다가와 썸머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하죠. 썸머가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관심 표현을 하는 남자. This guy. Like body. You know what? Don't be rude. I'm flattered, but I'm not interested. 그러다 저 찌질한 녀석이 남자친구라니 믿을 수가 없군. 애찌질이란 말에 톰은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죠. 그냥 애인 사이니 저리 꺼지라고 해도 될 텐데 말이죠. It happened like it felt like it happened fast, but really it also. 이 일로 톰에게 실망을 한 썸머. Hey, what's the matter? I just 썸머는 톰의 행동은 볼품 없었으며 you were so completely.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차갑게 톰을 대합니다. Not going anywhere. 황당한 톰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고 이에 썸머는 그냥 모르겠어.
우린 그냥 친구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난 톰. 복사실에서 키스를 하고 손을 잡고 잠자리를 가지는 게 어떻게 친구냐고 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않고 며칠을 보내는 톰과 썸머. 결국 썸머가 톰의 집을 찾아오고 둘은 화해를 하고 다시 잠자리를 가지죠. 영화 속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둘은 연인 사이로 관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 1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침대 위에서 찌질하게 썸머의 과거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는 톰. 거대한 무언가를 지녀 별명이 푸마라는 과거 남자친구를 이야기할 때 씁쓸해하는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282일째 이케아에 다시 데이트를 온 톰과 썸머. 톰이 예전처럼 싱크대 앞에서 상황극을 해보지만 썸머는 무심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전 34일째 그렇게 달콤하고 깨가 쏟아지게 놀던 두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282일째와 288일째 사이 어느 날 썸머는 톰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한 달 내내 싸우기만 했다는 게 연인 사이를 끝내자는 이유였죠. No, I'm Sid. Oh, so I'm Nancy. I'm really glad we did this. 썸머의 일방적인 통보에 멍하니 나가버리는 톰을 향해 썸머는 톰 가지마 우리는 아직 좋은 친구잖아 라고 말한 부분에서 앞서 톰과 썸머가 화해한 날 둘은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4일째 톰은 쓸쓸히 홀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 내용의 썸머와 헤어진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죠. 영화 속 스크린의 톰과 썸머. 그리고 어릴 적 톰이 등장하는 게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322일째 톰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과거 좋기만 했던 썸머의 미소와 튀어나온 무릎, 그리고 바퀴벌레 같은 점도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과 썸머 둘을 이어줬던 스미스의 노래도 톰은 너무 싫다고 합니다. 345일째 친구들에게 여성을 소개받는 톰. 아직 썸머를 잊지 못한 톰은 여성과 술을 마시며 찌질이 이런 찌질이도 없을 말들을 하고 세상 한심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 뒤는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402일째 회사 직원의 결혼식장을 가는 기차 안에서 톰은 썸머와 마주칩니다. 한때 직장 동료였던 썸머도 결혼식장을 가는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결혼식 피로연에서 춤도 추고 무언가 다시 꽁냥꽁냥한 분위기가 흐르는 그때 썸머는 금요일에 있는 파티에 톰을 초대합니다. 이에 톰도 참석하기로 하죠. 그리고 며칠 뒤 톰은 행복의 건축가란 책 선물을 들고 썸머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번 파티를 계기로 썸머와 다시 잘돼 연인관계로 이어질 거란 기대를 한껏 가지고 파티에 가는 톰. 하지만 상상과 다르게 썸머는 선물한 책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대화 역시 단둘이 하는 것이 아닌 무리들 속에서 참석자들을 신경 쓰느라 톰에게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게 되는 톰. 그렇습니다. 썸머는 현재 다른 연인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얼마 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요. 반지를 보고 당혹 화가 난 톰은 파티장을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441일째부터) 톰은 술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We have a whole line of inspirational photographic cards featuring Pickles,
매사 부정적이고 회사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분위기 흐리는 말들을 하며 회사를 그만둬 버립니다. 451째 여동생 멘토 레이첼에게 뼈 때리는 한마디를 듣고 Hey, Tom. Look, I know you think that she was the one, but I don't. No, I think you're just remembering the good stuff. Next time you look back, I really think you should look again. 톰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456일째에서 476일째 사이 톰은 현실에 맞춰가며 잠시 포기했던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건축 설계도도 그리고 건축 관련 서적도 읽으며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들을 회사에 제출하며 건축회사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톰. 그러는 과정 속 썸머는 결혼식을 하죠. 488일 취업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톰은 일이 잘 안 됐는지 앞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며 썸머에게 설명했던 곳으로 갑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보는데 뒤에서 톰을 부르는 썸머. Hey, Tom. Thought I might see you here. 둘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에 대해 운명론자였던 톰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썸머에게 이야기하지만 외려 썸머는 사랑의 운명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이번 결혼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I was sitting in a deli and reading Dorian Gray, and a guy comes up to me and asks me about it, and now he's my husband. So what if I'd gone to the movies? What if I had gone somewhere else for lunch? What if I'd gotten there 10 minutes later? It was meant to be. And I just kept thinking, Tom was right. I really do hope that you're happy.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나누고 500일째 톰은 회사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톰은 자신과 같이 면접을 보러 온 미모의 여성을 보게 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Sorry. Are you interviewing for the position? Oh, yeah. What are you? Yeah, My competition. it would appear. Have I seen you before? Do you ever go to Angeles Plaza? Yes. That's like my favorite spot in the city. Okay, except for the parking lots, but Yeah, I agree. yeah, I think I've seen you there. You must not have been looking.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매력에 끌리는 톰. 톰은 순간 썸머가 말한 타이밍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That's all anything ever is. Nothing more than coincidence. Tom Hansen. Yeah. Come on back. Thank you. There's no such thing as fate. Nothing is meant to be. He knew. He was sure of it now.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기 전 톰은 여자에게 면접이 끝나고 차 한잔하지 않겠냐고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하죠. 썸머가 이야기했던 사랑은 우연처럼 온다는 말을 뒤늦게 깨달은 톰이었죠. 상대방 여자도 톰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통송명을 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어텀, 우리말로 가을입니다. 마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썸머와의 이별 뒤에 어텀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톰의 마음에 들어온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영화는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과 다른 면과 유사한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른 점은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닌 그 초반부에 이미 이별을 한 사실을 관객에게 알려주고 그 과정을 앞서 말한 플롯의 불규칙성으로 왔다갔다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통점이라면 주인공의 캐릭터가 여자의 경우 능동적이고 남자는 수동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발이 너무해의 리즈 위더스푼이나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같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리드하고 남자 주인공은 이에 엉거주춤 따라가는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색적이지만 보는 내내 다음 장면이 궁금했던 영화 500일의 썸머. 5월 26일 재개봉을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유가 된다면 이후 심화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화 쓰는 남자, 영화 쓰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